이재명 경기도지사 독주 체제가 유지가 될 건가? 식상해지는 때가 온다. 코로나 국면에서의 돈 푸는 국면에서 상당히 올라간 지지율이다. 고정 지지층들이 이재명에 열광하는 이유는 과감한 실행력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한다. 사실은 이낙연 대표가 생각보다 너무 일찍 무너졌어요. 회복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완전 대선 주제에서 아웃되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큰 산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브랜드가 선명한 어떤 대선용 정당이 하나 뜰 수도 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TV 시사 끝장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율 계속 올라갈 것인가? 이른바 독주 체제가 유지가 될 건가? 어떤 언론 보니까 이재명 현상이라고 표현을 했던데 이 이재명 현상의 원인은 뭔가? 이낙연 대표는 반등할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부분도 동시에 좀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과 이 문제 놓고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준석 최고위원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어떤 뭐 조사에 따르면 30% 넘었다고까지 나오고 작년 이맘때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3%, 4%였거든요. 지금 1년 사이에 거의 10배 이상 지금 상승을 한 건데 이재명 지사 이 지지율의 비밀이라고 할까? 그 분석을 어떻게 분석을? 저는 우선 관심받는 능력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현직 도지사로 있으면서 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푸는 문제 갖고 계속 이제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땐 뭐 계곡에 있는 상인들 없앴다 해가지고 뭐 그게 지지율 상승의 원동력은 아니었을 것 같고 결국 뭐 계속 이제 갈등의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단순 돈 주는 문제가 아니라 복잡하게 꼬아버려요. 이재명 지사는. 뭐 예를 들어 그게 지역 화폐냐 그냥 주는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전선을 만들고 이런 게 약간 특이하게 먹힌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이제 식상해지는 때가 온다. 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당장 보편적 재난지원금이라는 것도 처음 해줬을 때랑 지금 이제 여론조사 해보면 나온 수치랑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속 가능한 형태의 캠페인이냐 했을 때 저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번에도 사실 이낙연 지사가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뭐 먼저 당과 상의했다라고 하면서 경기도의 재난지원금을 옹호해주긴 했지만은 국민들이 이제 받는 사람도 알아요. 처음에는 뭐 나라에서 20만 원씩 한 가구당 거의 한 7, 80만 원 주다가 이제는 10만 원 주는 것 같고 이렇게 다투고 예전에는 뭐 여당에서 선심 쓴다고 2만 원 핸드폰비 지원하고 땡이고 뭐 이런 걸 다 받기 때문에 이게 계속 부를 수 있는 노래나 제가 봤을 때는 이 노래는 더 이상 부르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이 거의 마지막 노래 아니었나 그 재난지원금 관련 노래로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이 국면이 좀 사그라지면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검찰개혁에서의 추미애와의 갈등 무조건 어떤 종편사도 얘기하기만 하면 시청률 5%가 나온다는 그런 어떤 갈등 상황 속에서 그 인지도를 높이고 이제 지지율을 높인 거랑 그게 사라지니까 사그라드는 것처럼 이재명 지사도 코로나 국면에서의 돈 푸는 국면에서 상당히 올라간 지지율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박 의원은 어떻게 봅니까? 이준석 최고는 뭐 일종의 그런 돈과 관련해서 분석을 했는데 뭐 그것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또 다른 요소들이 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뭐 그게 부각된 측면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지난번에도 경선에 출마를 했었어요. 그렇죠. 완주 기초단체장 입장에서. 네. 그때부터 다져온 고정 지지층이 형성됐다고 봐야 되죠. 이쯤 되면. 유일하죠 지금 네. 남아있는. 그리고 그 고정 지지층들이 이재명에 열광하는 이유는 과감한 실행력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재명은 말로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재명은 어쨌든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한다. 이런 걸 이제 경기지사 자리에 있으면서 아주 효과적으로 본인이 보여주고 있는 거고. 저는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 여권의 지지층들도 답답해하는 면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왜 저렇게 윤석열 이런 거에 매달리면서 네. 인생이나 이런 거를 과감하게 해결하지 못할까 이런 류의 답답함도 네. 있고 네. 왜 저리 물렁해가지고 예. 이 저항이 온다 그래서 돌파하지 못할까 이런 류의 답답함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일정하게는 이재명이라는 대체제가 저는 흡수하고 그거를 충족시켜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왜 그 사이다 고구마 뭐 이렇게 비유하고 그렇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관건은 여전히 이제 약한 당내 기반 예. 그리고 이른바 이제 당내 열성 지지층의 이재명에 대한 뭐 여전히 완전히 가시지 않은 비토 이런 것들이 장벽이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관측도 있는데 대안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에 맞설 대체제가 없다 보니까 네. 지금 급격하게 네. 쏠리는 거고 사실은 이낙연 대표가 생각보다 너무 일찍 무너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고 재보궐선거 책임론이 일어서
뭐 지게 되면은 그렇게 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그 전에 혼자 무너지는 바람에 특히 이제 사면 얘기가 결정적이었죠. 네. 근데 저거는 지금 시점에 저렇게 무너지면은 다시 그게 회복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게다가 그분의 이제 기반이 호남인데 호남에서조차 지금 이재명 지사한테 큰 차이로 지금 밀리고 있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역전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네. 다만 이제 이렇게 팽팽했던 한 축이 무너지면서 그 대체제로 누가 부각이 되느냐. 지금 뭐 정세균 총리도 얘기하고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재명의 상대가 될 것 같지 않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켜봐야 되겠죠. 네. 과연 이제 여권에 어떤 대체제가 생기는지. 예. 이준석 최고는 이 이재명 지사의 이 독주 체제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뭐 전망하기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른바 그 맞서는 대항마가 이낙연 대표가 될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제3 후보가 뜬다면 뭐 누가 뜰 수 있을까요? 저는 이낙연 대표는 이미 제가 봤을 때는 당 대표라는 중책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뭘 보여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라는 거는 네. 총리 시절에 한창 그 당시에 이제 탄핵 직후에 야당 의원들이 뭐 질의하면 대정부 질문할 때 그냥 이제 뭐 사실관계로 쏘아붙이고 이런 거 하면서 했던 건데 그게 굳이 말하자면 그 당시에 통쾌하게 봤던 분도 있겠지만은 야당 그냥 짓밟은 거예요. 그냥 보면은 그때 네, 총리가.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사실 지지율 상승의 원인이었던 그게 이제 상실된 거죠. 그 동력이. 문재인 정부가 이제 옛날 같은 지지율을 구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 자세로 야당한테 답변하면 지지율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일 뿐이고 그 이후에 뭔가 이분이 정치적으로 옳은 판단을 해가지고 당을 우상향 곡선으로 이끌었다라는 실적이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은 굉장히 큰 장애 요소가 될 것이다. 네. 저 사람은 지도자를 맡겨봤다고 또 여당 대표면은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맡겼던 것인데 박력 있게 뭔가를 우상향 곡선을 이끌어낸 게 없다. 네. 이 기억은 아주 강하게 자리 잡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박근혜라는 사람은 당대표를 맡겨놓으면은 야, 탄핵당하고도 120석은 지키네? 아니면 뭐 어떻게든 과반은 만드네? 뭐 이런 네. 중요 평가할 포인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리더로 인정받은 것인데 이낙연 대표는 그게 지금 없습니다. 네. 지금 예를 들어 이낙연 대표가 잘한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잘해서 그래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본인의 업적이 없어요. 이게 좀 이른바 친문 주류 세력들 입장에서는 조금 딜레마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나중에 가서 어쨌든 정권 재창출에 그 후보가 누구가 되든 뭐 된다면 이재명 지사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빨리 이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이게 어쨌든 대통령의 레임덕으로도 연결될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친문 주류로서는 핸들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딜레마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친문 내에서도 이제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분화가 일어날 거다. 이걸 이제 불가피한 현실로 바라보고 크게 이기려면은 뭐 이재명이면 어떠냐 이런 어떤 층이 생겨나고 있을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네. 여전히 그 강고한 네. 그 이 친문 주류 의식을 가진 그런 층이 생겨날 텐데. 근데 지금 이제 뭐 정세균 총리를 포함해서 이른바 범친문이라고 할 수 있는 후보군들은 있잖아요. 네. 그 김두관 그 의원도 있고 임종석 네, 실장도 예. 있고 뭐 이광재 네. 의원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재판 결과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다들 난립해 가지고는 예. 어떻게 뭐 이재명 지사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연합을 하거나 예. 아니면 그걸 뛰어넘는 어떤 친문의 구심점이 될 만한 새로운 얼굴이 등장을 하거나 뭐 이게 아닌 이상 제가 보기에는 이 상태로 조금만 더 가면 이게 대세론이라는 게 한번 형성이 굳어지는 돼가지고 거죠. 굳어져 버리기 시작하면은 꺾지를 못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분기점이 일단은 재보궐선거 성적표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나서 재보궐선거 성적표가 만약 졌다. 그러면 이제 더 이재명으로의 쏠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네. 만약 이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 친문 주자들의 네. 조금 이제 탄력이 붙는다 이러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텐데 예. 결국 4.7 재보궐선거 결과가 어느 정도 말해주지 않겠냐라고 네. 보고 당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은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대표 선거 결과도 좀 봐야 되겠죠. 거기도 또 이제 뭐 개파 간의 여러 그 합정연행과 이해관계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할 텐데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내 대선 경선 지형에 미칠 영향이 크겠죠. 저는 그런데 이제 좀 네. 봐야 될 것이 저는 만약에 보궐선거를 지는 결과,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를 지는 결과가 나오고 민주당 입장에서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완전 대선 주자에서 아웃되는 상황이 나온다. 네. 그러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큰 판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그 이재명 지사 공교롭게도 정동영 대표 시절에 정치에 입문했는데 정동영이 가졌던 고민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서울시장 선거에 졌다는 거는 정계 개편의 수요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권에서도. 그러니까 친문의 어쨌든 이런 핵심 지지층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제 대선을 이길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면은 네. 정계 개편 일으켜가지고 아까 말했던 뭐 시대전환이니 무슨 뭐 기본소득당이니 뭐 다 흡수하고 또 이거는 뭐 정의당이들은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약간 혼란에 빠진 정의당도 포섭하려고 할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재명의 어쨌든 브랜드가 선명한 어떤 정강 정책을 가진 그런 네. 당이 하나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됐을 때 딱 예전에 대통합민주신당 모습에 어쨌든 대선용 정당이 하나 뜰 수도 있다. 새로 정당이 이재명 중심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저는 의원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승계하면서 대신 방향성은 다르게 설정하려 그러면은 그때는 왜냐하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만약 지게 된다면은 시간이 진짜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계 개편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정당을 해서 한다는 게 그게 현실성이 아니, 어떨까요? 근데 이 얘기를 받아서 연장선에서 얘기하면 정당은 아닐 거고요. 그게 이제 대선이라는 게 일종의 연합 정치가 펼쳐질 수 있는 장은 되겠죠. 후보 중심으로. 이거는 이제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보수도 지면 재보궐선거에서 그럼 저기도 이제 당내 다양한 원심력들이 작용하고 네. 또 홍준표 같은 분들은 다시 이제 당에 들어와서 대장 노릇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 뭐 합종연행 4분 5열 이런 양상이 벌어질 텐데 그게 이제 단일한 어떤 구심점으로 정리되기에는 대선 때까지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러면 저기도 이제 일종의 이제 연합 정치, 이쪽도 일종의 그런 연합 정치 이런 것들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죠. 네. 정계 개편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또 노리고 있는 밖에 그러면 정계 개편에 대한 수요가 있는 층들이 아까 말했죠 윤석열 보수 쪽에서 만약에 정계 개편이 태동된다면 윤석열 그리고 만약에 진보 쪽에서 정계 개편이 태동된다 그러면은 사실 김동연 부총리 이런 분들 이 굉장한 영입 대상으로 떠오르겠죠. 네. 그런 예를 들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소 급진적인 정책들로 이제 점수를 따고 있다고 생각할 텐데 거기에 가장 보완하기 좋은 사람이 그런 김동연 부총리 같이 온화한 인품과 그리고 온건한 정책 성향을 가진 분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각을 세웠던 이력도 있는 분들 이 정도면은 베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떤 정계 개편을 하기 위한 밖에 양분 있잖아요. 씨만 뿌리면 양분이 될 만한 그런 어떤 환경은 보수 진보 양쪽에 잘 갖춰져 있는 네, 편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지는 쪽은 네. 더 빨리 정계 개편에 돌입합니다. 제 생각에. 그 국면에 이준석 최고는 진보로 오고 저는 진보에 있을게요. 아유 재밌겠네요. 제가 상당할 수도 있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들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